첫 번째 달려볼까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들튑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 뭔가 좀 익숙한 곳 아니야 여기 싶으실 거예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짐 한가득 수레를 끌고 온 여성이요. 가게 안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엄마야, 여기 예쁜 거 천지네. 뒷짐지고 저렇게 막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자, 그런데 한 가방을 보더니 다시 나가서 수레에 있던 모자를 쓰고서는 다시 들어가네. 그러더니 아까 그 봤던 가방 들고 튀어갑니다. 자, 고운 가방 하나 얻었구먼. 수레에 저렇게 고이 모셔놓고 일단 수레 끌고 가실 거예요. 자, 이곳 말이죠. 저 가게 2주 전에도 절도가 발생해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또 도둑질을 당했어요. 네, 이번엔 지난달 19일입니다. 인천 서구의 무인 액세서리 점포인데요. 이번엔 가방 절도 사건입니다. 새벽 6시 20분쯤에 한 노인이 길을 가다가 이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가방을 발견을 합니다. 막 살펴보더니요. 나가서 그 수레에 있던 모자를 쓰더니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모자 쓴 상태로 가방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제보자는 출근길에 CCTV 확인하다가 이 절도 장면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가방은 12,900원 상당이고요. 저 여성이 다시 온 적은 없었고요. 이 누구인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양손에 흉기 들고 휙휙입니다. 자, 생각만 해도 섬뜩한 흉기난동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수배자의 주거지 인근입니다. 아니, 저놈이다. 수배자를 발견. 자, 곧바로 지원 요청을 합니다. 자, 순간 경찰을 발견한 저 수배자. 이놈들 내 재산 뺏으러 온 거 아니야? 소리를 팍팍 지르면서 흉기로 막 위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집안에 들어온 경찰한테 지금 몇 번을 휘둘러지고. 자, 바로 그때 테이저건 겨냥하고 발사합니다. 찌직찌직찌직찌직. 예,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저렇게. 자, 검거 성공했습니다. 자, 김은배 팀장님 현역 시절에는 테이저건 같은 거 없어가지고 그냥 맨손으로 때려잡으셨을 텐데 옛날 생각나시죠? 예,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저 사건은 11월 1일 날 충남 아산에서 벌어진 일인데 사실은 그 주기적으로 수배자 명단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지역에서 명단이 있으면 주거지 가는데 마침 그 수배자 60대 먹은 남성이 수배자가 있었던데 저렇게 흉기를 들으니까는 지구대 직원이 대응을 못하고 형사과를 불렀습니다. 예. 형사과 직원들이 와가지고 흉기를 버리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면서 내 재산 뺏으러 왔지 하면서 반항을 한 거예요. 근데 1시간가량 대치했다고 하는데 좀 시간이 끌었죠. 도저히 안 되니까 긴급사항이라고 생각해서 태이저건을 썼습니다. 체포를 했는데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해가지고 넘기는데 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경찰이 수배한 거는 관할 경찰서로 우리가 수배자를 인계하는데 벌금 수배는 관할 검찰청으로 우리가 인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배자가 가서 벌금을 내면은 풀려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22년 2월 아산의 한 골프장에서 그 골프 용지가 자기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행패를 부리다가 체포가 되고 조사받았는데 법원에 출두를 해야 되는데 출두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구인장도 발부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수배됐다고 하니까는 수배자가 저렇게 집에서 행패를 부리게 되면 경찰은 검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태의정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옛날에 태의정원이 없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맨손으로 잡았죠. 진짜? 정말입니다. 낫을 들고 있는 사람을 맨손으로 때려 잡으셨어요? 나뿐만 아니고 도끼가 있어도. 네. 야, 진짜요? 정말입니다. 와, 안 다치셨어요? 제가 운동을 조금을 했기 때문에 그 방어 방법이 있어서 다치진 않습니다. 잠깐만 보여주세요. 방어 방법. 들어오잖아요. 몸을 피하면서 어느 쪽으로 잡아서 바로 다운. 실습 해볼까요? 예? 앵커님한테. 아니요. 자, 다음 뉴스. 예, 다음 소식. 예, 빨리 바꿔주세요. 3년째 층간소음의 시름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는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자, 두 귀 잘 귀 쫑긋 세우시고 한번 보시죠.
와, 진짜 윗집에서 이러면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아니 이게 지금 뭐 며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년째 지금 계속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게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인데 윗집에 지난 2020년 9월부터 두 여성이 이사 오고 그 뒤로 저렇게 층간소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른바 뭐 발망치부터 시작을 해서요. 어느 순간부터는 캣휠이라고 그 고양이용 쳇바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소음까지 더해졌다고 합니다. 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 부탁도 해보고 경찰도 불러보고 별수를 다 내봤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결국 저게 몇 년간 이어지니까 제보자가 지난 4월에는 이 고통스러워서 결국 강수를 뒀습니다. 어떡해요? 저 윗집이 그 꼭대기층이었는데요. 예. 그 위인 옥상으로 올라가서 직접 뛰면서 맞대응을 했다는 막 겁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결국 위층에서 이번에는 그 윗집에서 자기들이 피해당했다면서 경찰을 불렀대요. 이웃끼리 이렇게 얼굴을 붉히다 보니까 결국 다음날 제보자가 좀 미안한 마음에 음료수를 같이 주면서 편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음료수랑 편지가 그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려주면서 이 윗집이 우리는 그래도 잘못한 거 없다. 아랫집이 먼저 시작한 싸움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잠깐 잠잠했다고 하는데 이내 다시 시작을 해서요. 이때부터는 제보자도 CCTV 설치해서 저 증거를 영상으로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응도 안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수시로 발망치며 뭐 톱니바퀴 굴리는 소리 이런 게 며칠 간격으로 다양한 시간대에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결국 지난달 8일에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도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니 저 영상 보고 나서는 저 이 정도면 소송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유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뭐 들으셨겠지만 지금 제보자분이 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소송을 하고 싶다 지금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무슨 어떤 변호사님도 층간소음 시달리다가 그냥 이사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소송을 할 때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크게 금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기 못하고 결국 위자료나 손해배상으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입증도 어렵고 금액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배상 소송보다는 뭐 이전에 사실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공동관리주택. 그런 데 가서 입증 같은 것 절차를 좀 거치고 거기서도 안 되면 그 증거를 갖고 소송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실제로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저희 쿵쿵한 소리가 내 정신적 손해배상은 뭐 적게는 몇십만 원, 많아서 몇백만 원. 아이고야. 소송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이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런 층간소음 관련한 분쟁이나 뭐 정말 괴로움을 많은 분들이 제보를 주시는데 방금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뭐 뾰족하게 이렇게 참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곤란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식당에 갔다가 황당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고깃집 내부입니다. 마주보고 식사하는 사람들 바로 왼쪽에 보세요. 식탁 위에 올라온 두 팔. 웬 여자아이가 식탁에 발을 떡하니 올리고 룰루랄라 앉아있는 겁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라면 내 아이, 내 자녀가 외식하면서 식탁 위에 발을 올렸다 치면 어떻게 합니까? 은배 이 녀석아 빨리 발 내려 할 텐데 말이죠, 소장님. 네, 정말 좀 믿어지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뭐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저렇게 발을 올렸다고 해요. 이 제보해 주신 분의 아들은 초등학교 이제 한 4학년쯤 됐는데 그 아이가 엄마 저기 좀 봐. 뭐 이러면서 보니까 좀 더 어린 여자애가 저렇게 발을 올렸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 여자의 엄마도 있고 외할아버지도 있는데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뭐 이렇게 우리 아이가 하는 행동은 다 예쁘고 오냐오냐 해주고 이제 사랑으로 키우시는 거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 되면 정서적인 방임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저 여자아이가 학교에 가서는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에 책상 위에도 나와서는 발을 올리겠죠, 뭐. 네, 책상에도 올릴 수도 있고 또 사회에 나가서는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꼭 해야 되는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정서적인 방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박 변호사님. 그 저 발 올린 저 테이블 위에서 식사 드시고 싶습니까? 맛있는 거면 저는 먹기는 하겠지만 아, 진짜. 되게 불쾌할 것 같아요. 저는 불쾌하죠. 한 소리 할 것 같긴 한데 어. 다리 좀 내려라. 저게 족발이라 그래요. 저럴 때 족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저렇게 올라왔으면 어. 다리가 아닙니다. 어. 족발이라고 아, 표현해야 진짜. 됩니다. 아, 잘못된 다리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저러지 마세요. 자, 다음 이어가죠. 위험하게 왜 그래요?
도대체 뭘 어떻게 위험하게 했길래 사반 가족들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두 영상 차례로 만나보시죠. 자, 정지 신호에 맞춰서 슬슬 차가 속도를 줄이는데 그런데 저 앞에 저거 뭐야 저거 전동 킥보드 역시나 헬멧도 뭣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자동차 전용 도로 갓길도 아닌 추월 차선인 1차선에서 그러든지 말든지 태연하게 서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가 바뀌니까 쌩 출발. 에이, 하루 이틀이야 저런 거. 약해. 좋습니다. 그럼 더 센 거 보여드리죠. 또 다른 영상. 자, 저 멀리 외투를 펄럭이며 달리는 누군가. 차가 쌩 지나도 그러든지 말든지 매서운 바람을 이기며 꿋꿋이 주행. 자, 여기가 어디냐? 바로 고속도로. 예, 먼저 첫 번째 영상으로 다시 가볼게요. 이 영상을 보내주신 제보자분의 음성이 녹음돼 있었거든요. 이거 완전 미친 X 아니야? 제 심정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5차선이에요. 5차선인데 1차선에 있습니다. 1차선은 가장 좀 추월 차선이기도 하고 가장 좀 속도를 내는 곳이죠. 그래서 안전모 착용도 안 돼 있고요. 지금 전동 킥보드를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지금 가는 모양새입니다. 그 벌금에 처할 수 30만 원 이하 벌금이라든지 구류도 가능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렇게 킥보드를 저런 도로에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본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반 다른 음주운전이나 뭐 다른 어떤 자동차 같은 어떤 법규는 나하고 타인 다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규라면 맞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못 도르게 하는 거는 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저거 좋다고 타고 가고 사고 나면 저는 뭐 사실 만약에 사고 난다면 정말 생명에 큰 위험이 갈 수 있거든요.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킥보드 타고 고속도로 달리는 영상은 한문철 TV에서도 못 봤어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 내용은 11월 10일 오늘입니다. 오후 3시 10분쯤 제보자가 목격하고 촬영해 제보한 건데요. 해외 살다가 한국에 놀러 온 분이 그 동수원 IC 고속도로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나는데 저렇게 전동 킥보드를 산 사람이 지나는 거 보고 또 촬영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전동 킥보드는 사실은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이용을 불가하잖아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도교법에 따라 가지고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리 처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마 한국에 놀러 왔다가 깜짝 놀래 가지고 저 영상을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매달 용돈 달라는 친정 엄마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인데 어제 사연 기억나십니까? 친정엄마 집에 더부살이하는 딸 부부가 추석 용돈 남을라라 하길래 이 친정엄마가 딸아 뭐 없냐 했더니 그거에 주는 사람 마음이지 엄마 뭐야 정말 했다던 그 사연. 거의 모든 분들이 친정엄마 손을 들어주시면서 그 딸년 부부 당장 내쫓아라 하셨잖아요. 세상에 어제 그 방송 때문에 오늘 이 사연이 생겨났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일단 제목 그대로인데요. 일단 사연자는 일찍 취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부모님에게 아무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양가 지원 안 받고요. 결혼식부터 내 집 마련, 나중에 산후조리까지 다 부부가 알아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2년 뒤에 사연자의 어머니가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널 키워줬으니까 이제부터 용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던 겁니다. 생활비로 월 100만 원을 요구를 하셨고요. 그런데 사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혼 전에 남편이랑 상의된 내용도 아니고 우리는 도움을 안 받고 결혼했으니까 그런 건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 들은 어머니가 배은망덕하다면서 화를 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도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용돈 안 드린다고 합니다. 잘 살피지도 않아서 오히려 사연자가 왜 그러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는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게 없어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사연자도 마찬가지고 또 재산 물려받을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간간히 두 분 모아두신 대사는 노후자금으로 다 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앵커가 말씀하신 어제 그 사연, 그 부처 사연을 보시고 어머니가 아이고 이거 내 얘기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연자 입장에선 아무리 봐도 이건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용돈 안 준다면서 괘씸해하는 어머니가 맞는 건지 내가 너무 야속하고 섭섭하게 생각을 하는 건지 궁금하다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그 사연 유튜브 주소를 딱 긁어가지고 보내주시면서 야야야 이것 좀 봐라 이거 뭐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엄마입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세상에 딸년 키워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더니 어쩜 이렇게 틀린 말이 없니? 뭐?
취업 후에 경제적 독립을 해서 엄마한테 받은 게 없거든요. 라고. 야, 이거 그러면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너 혼자 먹고 혼자 컸냐? 그깟 돈 몇 푼 만진다고 이것이 애미를 아주 그냥 졸로 하냐? 야, 부모를 부양하는 건 자식의 도리야, 이 배은망덕한 년아. 동그라미. 소장님 많이 웃고 계시는데 이거 뭐 들어 올리실 것 같은데? 참으시겠습니까? 왜 이래? 한번 못하겠어요. 에? 할까요? 아니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못하겠어요. 예. 네. 다음 딸입니다. 엄마, 박상희 여사님, 누가 날 낳아달랬어? 엄마 아빠가 서로 죽고 못 살아서 나 세상에 내놨으면 먹고 입히는 건 당연한 걸. 그걸 보상을 받겠다고 이러는 거야? 나 여태껏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은배 씨랑 둘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데 부모로서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또 내놓으라고? 진짜 엄마 해도 너무하다. 나 못 줘. 아니 안 줘. X. 어제랑 완전 다릅니다.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 따님이 보기에는 사실은 야속하고 냉정한 것 같은데 부모한테 도움받은 거 없을 뿐더러 지금 살고 있는 거 보면은 부모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부모가 정말 없어가지고 힘들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00만 원 달라는 건 무리고요. 또 부모도 자기 부모한테는 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따님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로 좀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아들, 딸들이 용돈 주면 좋더라고요. 에? 뭐 아들이나 딸들이 뭐 저는 안 받지만은 주면 좋더라고요. 아, 진짜 안 받으세요? 안 받죠. 진짜? 네. 자, 소장님. 네. 아니요, 저는 사실 어머니의 마음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용돈 좀 줘라. 이제 나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고 너희는 버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노후가 되면은 좀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0만 원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부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쪽 부모님한테 드리면 또 저쪽 맞아요. 부모님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100만 원, 200만 원을 어떻게 드립니까? 한 20만 원. 뭐 내지는 한 30만 원 안쪽에서 얘기를 하셨으면 그래도 딸이 좀 독립성이 있는 딸이니까 그래도 챙겨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딸이 그렇다고 난 절대 드릴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저는 야박하지 않나라는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이제 딸은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정말 기특하게 혼자서 결혼하고 집도 사고 아이도 키우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도 너무 훌륭한 딸이다. 그렇군요. 자, 기대됩니다. 뭐 오랜만에 법률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 법률 얘기 거의 안 하는데 오랜만에. 여기서는요. 자,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는 거는요 무조건적 의무입니다. 내가 먹을 게 없더라도 아이들한테 먹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죄송하게도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거는 자식 다 먹고 남았을 때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민법상 원칙입니다. 1차적 부양의무, 2차적 부양의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딸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딸이 만약에 100만 원 갖고 오면 돼요. 딸한테 100만 원 했는데 딸이 50 하면 50이 되는 거예요. 진짜. 50 하는데 30 하면 30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막 내려가네. 네. 그러니까 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법이 그렇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100은 사실 제가 말했다시피 좀 많거든요. 좀 과한 요청이 아닌가. 일회성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건 매달 줘야 돼요. 매달. 네. 그렇군요. 이 여사님께 얼마나 주십니까? 예, 드리고 계십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뭔가 잠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고 멈춤이 계시는데요? 있었어. 보고 계시는데요? 예. 뭔가 잠깐 바로 못 나왔어. 보고 자, 계십니다.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많은 말씀 주시는데요. 일단 오티움님, 저런 기특한 딸내미가 어딨다고요? 어머니 너무하시네 하셨고요. 김혜경님, 저희 시어머니요. 저희 사업 부도 났는데도 용돈 달라고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박재균님, 어제 사연은 집을 내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월 100을 달라니요 하셨고요. 자판님, 너무하시긴 한데 그래도 엄마니까 100까지는 아니라도 형편 되는 대로 10만 원이라도 드리는 거 어떨까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